택시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료로 사용하는 LPG 가격이 너무 오른 탓인데요. 이 택시 사업자들은 경유를 쓰고 싶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압축 천연가스 CNG를 쓰라고 합니다. 택시 연료의 다변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택시 사업자들이 연료 다변화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그 택시 뒤에 이렇게 연료 다변화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네, 벌써 꽤 오래됐죠.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운행 중인 택시는 한 23만여 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택시들이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LPG, 주로 이제 프로판이나 부탄 가스인데요. 이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그렇게 사용을 해왔죠. 이 LPG는 원래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부산물을 화학 원료로도 사용하고 자동차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네. 처음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생산되는 LPG를 연료로 사용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시의 숫자가 늘어나고 연료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LPG의 한 60%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제 LPG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택시업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택시업자들이 이제 자동차 기술도 개선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경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대도시의 환경 개선, 특히 대기 환경 개선을 핑계로 해서 지금 택시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택시업자들은 경유를 쓰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이런 대기 환경 개선을 문제로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꺼리는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60년대 이후로 경유는 산업용 연료였습니다. 네. 버스나 트럭, 운송용 연료로 사용을 했고 산업체의 난방 연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경유의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유가 이 승용차 또는 택시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승용차에서의 경유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유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유 생산량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세계 6위 규모이고 네. 생산량의 한 55%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과거에는 이 경유 자동차들이 매연을 많이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대기 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자동차로 연료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 경유 자동차의 기술이 디젤 자동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서 지금은 친환경 자동차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연료 공급의 사정하고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서 이제 택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유를 사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또 정부에서는 경유 사용을 좀 꺼려하고 있고 대신에 CNG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압축 천연가스 예. CNG. 그 이유는 뭘까요? 압축 천연가스는 우리가 천연가스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네. 주로 이제 도시가스로 가정에서 취사용이나 또는 가정용 난방연료로 쓰고 있는 건데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연료입니다. 이거를 8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부터 이 천연가스를 압축해가지고 시내버스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한 5만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 압축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택시에도 보급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택시에 사용하는 LPG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CNG는 상온에서 기체고요. 많은 양을 택시나 버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압력, 처음에 충전 압력은 한 200기압 정도 됩니다.
200기압 정도의 고압 탱크를 지금 시내버스의 밑이나 위에다가 지금 8개 내지 10개를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업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반면에 정부에서는 CNG 사용을 권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 건가요? 우선 그 CNG를 택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LPG하고는 다르게 전부 가스 상태, 특히 냉장되어 있는 영하 100도 가까운 낮은 온도로 냉장되어 있는 이 천연가스를 이 기화를 시켜가지고 택시에다 넣기 위해서는 200기압 정도의 높은 압력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가스 충전소를 그 전국에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 충전소가 워낙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택시들이 불필요하게 그 충전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낭비를 일삼게 되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정부에서 지금 그 CNG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그런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이 CNG 활용을 꺼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정부가 일각에서는 또 택시의 연료 선택권까지 간섭하는 게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80년대 사실은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그 차종에 따라서 또는 산업에 따라서 이 연료를 정부가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네. 이 택시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중반부터 LPG만을 사용하도록 제한을 해왔었고요. 90년대 후반부터는 시내 버스에는 또 CNG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뒤에는 엄청난 양의 보조금, 세제 혜택이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이게 시장 경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이 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에너지 믹스라고 그러는데요. 에너지 소비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의 이런 에너지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런 정책들이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야기시킨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도 빨리 환경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복지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에너지 소비 절약 그리고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비자들한테 이 연료 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 이덕환 교수님과 함께 택시 연료 다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